엄마 시대가 묻고 국회가 답하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 엄마 시대의 1호 게스트로 나와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님 가장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참 오랜만에 뵙고 그렇죠. 뜻깊은 자리에서 뵙습니다. 저희 처음 만났던 때가 그때 지금 예. 국민의힘에 계실 때. 그렇죠, 꽤 옛날이죠. 꽤 옛날에 뵀죠. 토론회장에서 그렇죠. 한번 제가 인사드렸었는데.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개혁 관련해서 예, 그 도당위원장이면서 막 역할을 할 때 일을 할 때 그때 뵀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때 제가 안동 지역에 가서 네, 그때 한번 또 맞습니다. 인사도 한번 드렸던 네, 네. 기억도 좀 나는데, 아니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 요즘 의정 활동으로 너무 또 바쁘시고 이렇게 왕성한 활동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신인규의 엄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생소한 그렇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예. 엄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방송하는 데가 아마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처음에 들을 때 예. 웬 엄마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네. 들었을 때의 또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또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느낌이 좀 네. 다를 텐데,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 이 시대의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뭐 의미랄까요?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엄마 신인규 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어쩌면 되게 생소한 연결 같지만 작년 그 12.3 계엄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지금 정치는 이제는 좀 정치가 스트레스였던 그 시절을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뭔가 조금 위로가 되고 따뜻함을 선사하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장 지금 시기에 적절한 편성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우리 뭐 스태프분들이 너무 지금 박수가 일체로 저희의 그러네요. 의미보다 더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 더 잘 살려주시니까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석이 했어요. 되셨군요. 예, 그래서 사실 늦은 밤에 전화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 마침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어서 그래 이 아침 일찍 예. 보통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월요일 날 예. 아침에 올라오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일찍 방송하면 섭외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쁘실 때요, 또 지금 제가 시간이. 또 엄마의 마음으로 예. 뭐 누가 궁하다 그러면 예. 어렵다 그러면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따 그래서 나가실 때 저희 스태프들 중에 일부들이 또 네. 엄마라고 막 부르면서 쫓아갈 수 네, 네. 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근데 임미애 의원님은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뭐 집에서는 어떤 엄마로 이렇게 또 여겨지시네요? 제가 아들만 둘인데요. 네.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시골 애들은 보통 고등학생이 되면 다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예. 근데 주말에 한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제가 밥을 잘 못 해줘서 애들 맨날 하는 말이 집에 오면 밥을 못 챙겨 먹어.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게 막 생각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한테 나는 어떤 엄마였니? 미안하다 이랬더니 애들이 아주 쿨하게 그냥 엄마? 괜찮은 엄마였어. 오. 이렇게 딱 말을 해줘서 예. 조금은 위로가 됐었죠. 야, 그래도 진짜 자제분들도 그렇게 예. 말씀 주시면은 엄마로서는 진짜 마음이 좀 뿌듯하면서도 뭉클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붙은 말, 예. 나는 니네가 아기를 낳으면 나 엄마 잘 키워줄 자신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뒷부분 안 듣고 싶다. 엄마가 착각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또 이렇게. 예, 우리가 잘 큰 거야.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다 잘 된 건데 또 우리 임미애 의원님 또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또 일을 하시는 거를 또 자녀분들이 또 다 이해를 또 하시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임미애 의원님 또 저도 오랜만에 뵙고 했으니까 요즘 네. 제일 궁금한 게 국회가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상 아주 국가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 계엄, 불법 네. 계엄, 또 국회에 계엄군들이 또 오기까지 했고요. 네. 그 위기 속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또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국회가 힘들게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지켜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의 국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네. 정리한다면 혼돈 속에 안정을 찾아 나가는 국회. 그리고 여전히 민주당은 빠르게 자기 자리를 잡아 나가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는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아.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아직도 혼란 상황. 예, 여당인지 야당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작년 이후에 예. 지금 국민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혼돈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 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제 국회라는 곳은 어떤 독임제 기구가 아니라 네. 이런 합의를 하면서 서로 네, 네. 뭐 표결도 하고 각자 이제 300분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뭐 현실적인 뭐 정치적 상대방이긴 한데 네. 또 정리가 안 돼 있고 참 이런 부분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제가 예결 소위에 들어갔었어요. 예. 그런데 소위에 들어가서 예산 문제가 특히 가맹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제 바로 맞은편에 김대식 의원, 이쪽 편에 조정훈 의원이니까 요만한 사이를 두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눈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앉아 있다가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많은 부분 저는 이제 설득이 되면은 합리적으로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그래도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접하는데 예. 이게 뒷심이 약한 거 있잖아요. 아, 이분들이 뒷심이. 예, 그분들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것을 뭐 어떻게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라고 할 때 뒷심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모든 일이 중도무의하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끝까지 뭐가 가겠나 자신들의 의지를 국회 내에서 관철시키는 게 가능하겠나라는 예. 약간의 그 순간은 야당의 입장이 되어서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임미애 의원님은 또 원래 정치를 이제 경북 지역에서 네. 해 오셨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중앙 무대에서 하시지만 이 TK 지역에 대한 또 애정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TK 지역을 좀 기반으로 형성된 정당인데 지금 제자리를 잘 못 찾고 네. 있고 또 앞으로도 잘 찾기가 매우 어렵겠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렇게 된 데는 예.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 정치인들의 책임이 저는 80% 이상이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비율의 예, 책임이 그리고 있다. 제가 저한테 대구 경북은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 아프고 가장 못난 자식 같은 그러니까 자신이 뭘 부족한지 이것도 미처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어서 한편으로는 대선 끝나고 나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또 한편 돌아서서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아요. 예. 알면서도 선거 때가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짠하기도 하고 늘 정치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듯한 모습을 보니까 좀 그렇지요. 근데 예. 그 표현하신 거를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TK 지역에 대한 또 의원님의 그런 애정, 그렇죠. 그렇게 또 들려요. 애정이 없으면 제가 거기 못 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직접 사시기도 했고 또 정치 활동을 오래 해 오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TK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어려움이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좀 어떤 순간들이 좀 가장 좀 힘드셨습니까? 에이, 돌이켜 보면 모든 예. 순간이 힘들죠. 모든 순간들이. 예, 매번 예. 내가 점점 서 있는 곳이 줄어드는 섬에 고립되어 있는데 그 섬이 조금씩 가장자리부터 예. 무너지는 느낌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 섬이 조금 커지는 게 아니고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떨어져 떠나가고. 나가는 느낌을 받으니까 선거에 이겼든 졌든 지지율이 올랐든 내려갔든 늘 매 순간이 힘든 힘드셨고. 거죠. 그리고 예. 뭐 네. 세세하게 얘기하면 정말 뭐 네.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그런 뭐 고립 내지는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전 좀 상상이 됐는데, 근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TK 기반으로 이 형성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이 국민의힘 뭐 네. 보수라고 뭐 칭하긴 합니다만은 뭐 거기에 대한 논쟁도 더 필요는 할 텐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또 중도 보수론 확장도 이야기를 또 했고 네. 실제로도 대선 결과로도 뭐 TK, PK 쪽에도 민주당이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희망의 씨앗들이 이번에 뿌려졌고
앞으로 또 결실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은 또 남다르게 전망하실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17년도 탄핵 이후 대통령이 바뀌면서 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다시 22년 선거에서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원점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을 경험해 본 다수의 국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18년도의 지방선거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분위기를 타서 그 예. 도보다리 남북 화해의 급격한 분위기를 타서 저희가 다수의 출마자들이 당선이 되었던 상황인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지방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면서 거기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었고 만족하는 국민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다시는 민주당에게 기회를 줬는데 실망스럽다라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예. 게 제 각오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돌파구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민주당에는 네. 중요한 그리고 선거 과제가 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조로 한다면 대구 경북 사람들의 마음도 상당히 많이 돌아올 것 예. 같거든요. 네. 지금도 뭐 여론조사 지표로는 또 TK 지역에서도 또 이재명 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당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죠. 안 찍어도 예. 기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가까운 예로 주변에서 그 주식이 오르겠지요? 라고 기대하는 분들을 보면 예, 찍지도 않았으면서 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한번 좀 저희가 내년까지도 네, 네. 한번 더 준비해야 될 부분들 민주당의 그런 과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저희가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네. 얘기를 먼저 좀 인터뷰를 먼저 진행했고요. 의원님은 어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사가 딱 떴을 때 좀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원래 예. 있어야 할 곳에 그 사람이 있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고 예. 이제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또 받아들여져야죠. 그래서 예. 저는 원래 있어야 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진리다라는 예. 생각합니다.